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약 얘기 준비했습니다. 어우, 이성균 씨 이미지가 참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마약할 사람으로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약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시작해 보죠. 일단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은 펜타닐. 네. 뭐 이란 단어를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본 분도 되실 건데 요게 헤로인이고 네. 요게 펜타닐입니다. 헤로인은 이만큼이 있어야 사람이 죽는 거고 네. 펜타닐은 요만큼만 있으면 사람이 죽는다. 아, 빈병 아니었습니까? 2mg만 있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하고요. 한번 중독이 되면은 금단 정상으로 막 사람의 온몸을 튀기는 듯한 고통, 그리고 막 뼈를 다 으스러뜨리는 듯한 고통이 있어서 한번 중독이 되면은 뭐 개인의 의지로는 절대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미국 45세 사망 1위가 마약이고 네. 마약 사망자의 3분의 2가 이 펜타닐에 의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펜타닐은 사실 의약품입니다. 어디에 써요? 진정제, 아, 진통제 이런 건데 얀센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는 암 환자, 정말 고통이라도 좀 줄여드려야 된다라는 쪽으로 처방이 되던 그런 약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마약상들한테 흘러가고 뭐 공급업자들이 이거 스스로 펜타닐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좀 된 거예요. 네. 근데 심지어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주사기를 막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마약을 많이 하니까 이 마약을 또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주사기를 돌려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지죠. 그렇죠. 그럴 바에 그냥 주사기는 줄 테니. 그러니까 마약을 막는 건 불가능하니까 와. 감염병이라도 막겠다 그래가지고 주사기를 나눠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어떻게 막아야 될까라는 네. 것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뭐 마약 관련한 영화 드라마 보면은 멕시코 마약상, 막 콜롬비아 마약상, 네. 그거를 미국의 마약 단속반 DEA가 들어가서 막 다 불지르고 때려 부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멕시코 쪽을 좀 타겟을 한 거예요. 예전에 콜롬비아의 코카인이 멕시코 들어와서 미국으로 가는 루트가 있으니까 네. 멕시코도 막고 아예 콜롬비아로 가서 그 코카인 단지를 다 때려 부시고 막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펜타닐이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봤더니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아, 멕시코랑 콜롬비아가 아니었어요? 예. 펜타닐 같은 경우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네. 화학 제품입니다. 중국에 화학 공장이 60만 개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른바 전구체, 배터리 전구체 아닙니다. 전구체. 네, 펜타닐 전구체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네. 멕시코에 아니면 캐나다에 제조 공장을 만들고 여기서 합성 마약을 통해서 미국으로 납품하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마약 카르텔 뭐 이런 멕시코, 콜롬비아 이런 쪽은 그냥 진짜 마약, 필로포닌이 뭐 히로포인이 뭐 예. 이런 거고, 펜타닐은 중국에서 전구체 만들어서 멕시코에서 루트가 형성되는. 예. 어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제 하다가 이제 중국한테 좀 아쉬운 소리를 했어요. 네. 아 지금 이게 중국 화학 기업에서 펜타닐이 시작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네. 이거 좀 어떻게 밀수출 좀 막아달라. 네. 그랬더니 중국 외교부에서는 불법 펜타닐 밀매 같은 건 없다. 그건 니네 문제다. 네. 니네가 의사들이 처방을 잘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네. 우리가 불법 밀매한 건 없어. 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재무부가 중국의 신디케이트를 하나 잡았어요. 이 신디케이트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한 물질은 자일라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일라진을 마약하고 혼합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효과가 엄청나게 더 세지고 굉장히 좀 그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자일라진 같은 경우는 원래 동물용 진정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의사들 쓰는 거. 네. 근데 요걸 가지고 약에 합성해서 만들면 미국에서는 속어로 트랭크라고 부르는데 네. 그 좀비 약으로 불립니다. 이 약을 쓰면은 막 진짜 살이 다 썩어 문드러져서 이게 다 잘라내야 되는 정도까지 가요. 네. 근데 실제로 여기에 중독이 된 사람들은 팔 자르고 다리 자른 다음에 다리 잘린 부위에다 그 주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끊질 못하는. 정말 끔찍한 일인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마약상들이 뭐 트럭을 통해서 밀매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최근에 그 펜타닐의 어떤 유통 경로를 추적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의약품 수출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미국 재무부에서 공개한 사진인데 네. 이게 한홍이라는 이번에 적발된 중국의 제조업체입니다. 네. 이게 홈페이지에 나온 얘기예요. 음. 홈페이지에서 전구체 팝니다. 그러면 여기다 연락 주세요. 이메일 보내세요. 뭐 간단하게 위챗으로도 괜찮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잡혔던 것 중에 좀 특이했던 부분이 이 전구체를 가지고 약을 만들 수 있는 의약품 장비 회사도 적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장비도 중국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전 영화에서 플라스크만 봤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제약회사 그 공장에서 보듯이 네. 전구체를 중국에서 사와가지고 이번에 적발된 데는 캐나다 쪽인데 네. 캐나다에다 공장을 만들어서 정말 말 그대로 대량 생산을 해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미국의 50개 주 중에 36개 주에서 이 마약이 돌아다니고 있고 네. 이거를 막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위기에 처해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경로들을 좀 막아야 되는데 정말 제일 중요한 통로였던 중국에서는 우리는 밀매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거를 자기들이 그냥 통제는 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단순 밀매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적발된 물량이 900kg이었는데 네. 아까 2mg이면 사람 죽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 몇 명 죽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1억 8천만 명.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치명적인 마약 때문에 국가 간 분쟁도 이루어지고 막기도 되게 어려워진 그런 일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은 캐나다 얘기를 드렸는데 네. 그럼 중국만 문제냐라고 봤을 때 멕시코도 문제예요. 멕시코가 사실 미국의 어떤 마약 유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실 멕시코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사실상 패배한 나라입니다. 거기는 정부가 마약 카르텔을 통제하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마약 카르텔들이 이제 밀매를 한다. 그럼 경찰이 와서 막 이렇게 잡아간다? 네. 그냥 경찰청장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랬던 일이 1980년대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여기서 그 마약 카르텔이 처음에는 네. 농민들이 마리화나 좀 재배해서 뭐 슬쩍 미국에다 팔고 막 그러다가 경찰 출신인 한 마약 사범 의 대부가 가파더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카르텔을 형성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정치권에 로비도 하고 무기도 사고 그렇게 해서 카르텔화가 됐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한번 해결을 해보겠다고 했던 게 2006년에 칼데론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때 결과가 0.6%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어요. 표차가요? 예. 네. 그러니까 가까스로 승리를 한 거죠. 그리고서 이 칼데론 대통령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나왔고 이 전 대통령이 이 선거를 인정하지 않고 임시정부를 수립하기도 했어요. 멕시코에서요? 예. 정부가 두 개였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칼데론 대통령은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뭔가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국민들이 너무나 원하는 그게 뭐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죠. 그리고서 이때는 뭐 경찰만 동원이 된 게 아니라 군대, 해군, 공군 다 동원했어요. 왜냐하면 마약 카르텔에는 배도 있고 지하로 가는 잠수함도 있고 사실상의 장갑차도 있기 때문에 군병력을 동원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군병력의 25%가 마약과의 전쟁에 투입이 됐고요. 2010년에는 전체 군인의 절반이 거의 한 10만 명 정도가 마약과의 전쟁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4년 6개월 만에 34,600여 명이 사망을 했고 군인과 경찰도 거의 한 3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겼냐? 못 이겼습니다. 사실상 졌다면서요. 그게 마약 카르텔과 정부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사이엔가 그 마약 카르텔의 협박에 못 이긴 정부 인사들이 회유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누가 누군지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린 거예요. 아예 치안이 마비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여기 막 경찰도 죽이고 기자도 죽이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이제 뭐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체적으로 SNS를 통해서 여기에 뭐 그 마약 사범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SNS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약 카르텔에서는 그 사람을 잡아서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묶어서 그냥 다리에다 매달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서 이거를 보다 못해서 멕시코의 한 지역에서는 도저히 통제가 안 되니까 그 자경단을 만들었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 뭐 트럭 버스 한 100대 분량의 자경단이 만들어져서 마약의 본거지를 쳐들어갔는데 그때 본거지를 쳐들어간 사람 중에는 천주교 주교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군인도 못 믿겠고 경찰도 못 믿겠어서 우리가 직접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주교님이 거기에 들어갔을 정도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리고 이것도 한 지역에 경찰이 17명이 있는데 15명이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시장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여대생이 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도저히 이런 나라에서는 안 되겠다. 내가 경찰서장을 하겠다. 그리고 경찰서장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가르시아라는 분인데 이분도 4달 동안 협박을 받다가 미국으로 망명해버렸어요.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좀 잘 그리고 있는 드라마, 영화들이 있는데 그 넷플릭스 드라마 나르코스 멕시코에서도 지금 멕시코 카르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시카리오 같은 경우도 이 멕시코 카르텔을 다룬 굉장히 재밌는 영화죠. 네. 보셨나요? 저 인생 영화 가운데 하나가 시카리오입니다. 지금 3탄이 안 나와서 예. 3탄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일어났던 또 특이한 사건 중에 하나가 아까 중국에 있는 마약 카르텔 하나 잡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 카르텔의 카운터파트가 됐던 게 멕시코의 시날로아 카르텔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날로아 카르텔은 굉장히 유명한 카르텔인데 제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는 엘차포라고 불리는 호아킨 구스만이에요. 이 사람은 2번을 탈옥을 했던 사람인데 이쪽의 마약 왕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2018년에 그때 탈옥을 하고서 왜 탈옥을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자기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를 찍기 위해서 탈옥을 했대요. 진짜 황당한데요? 진짜 황당하죠. 네. 그러니까 전혀 무섭지 않은 거예요, 공권력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 송환이 됐는데 현재 잡혀 있는 곳은 그 슈퍼맥스라고 불리는 최소 20년형 이상 받는 악질적인 범죄자들만 들어가는 그런 감옥이에요. 네. 이 감옥에는 누가 갇혀 있냐면은 9.11 테러 일으켰던 자카리아스 무사위 네. 슈퍼맥스에 있고요. 또 유니바모 네, 유명하죠. 우편물에다 폭발물을 넣어가지고 막 모든 미국 사람들이 소포를 못 뜯어보게 만들었던 맞아요. 칸잔스키도 이 감옥에 있고요. 그리고 그 전원 독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시간 동안 못 나갑니다. 1시간만 나갈 수 있고 네. 나갈 때마다 수갑에 족쇄에 사슬까지 묶어서만 나갈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지옥이다라고 네. 얘기를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엘차포의 아들도 그러니까 이 인간도 잡혔는데 네. 한번 처음 잡혔을 때 멕시코에서 그 사람을 풀어줬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왜 풀어주냐 그러니까 도시의 치안을 위해. 네? 이 사람 구해내겠다고 막 다 총 들고 와가지고 갱단이? 막, 예. 도저히 치안이 감당이 안 돼서 풀어줄 정도로.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사회 기능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잡히면서 미국으로 송환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즘에 좀 특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멕시코 전역에 걸려 있는 일종의 현수막입니다. 네. 이 현수막에 걸린 내용이 뭐냐면 펜타닐의 유통과 제작을 금지한다. 차피토스. 우리의 주력 품목은 그 코카인인데 네. 야 펜타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 시장이 좀 잠식되는 것 같아 라고 해석하는 게 하나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설은 아까 얘기했던 그 아들 네. 오비디오 구스만 엘차포의 아들이 지금 잡혀가 있는데 이 엘차포의 아들을 미국에다 송환을 할 때 뒷거래가 있었다라는 설이 또 외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뭘 줬을까요? 사형시키지 말 것? 네. 요런 조건이 아니면 못 보낸다. 그럼 이거에 왜 이런 조건이 들어갔을까를 두고서도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하나는 만약에 오비디오 구스만을 미국에서 사형을 시킨다. 네. 그러면은 이 오비디오 구스만을 인도한 멕시코 정부에 대해서 카르텔들이 굉장히 세게 저항을 할 것이다. 내란이 일어날 것이다. 네. 멕시코 정부가 이미 카르텔 넘어가 있는 겁니다. 네. 잡히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사용은 안 돼.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일 것인가? 네. 펜타닐. 펜타닐만 막아주면 네. 그러면은 니네 오비디오 구스만에 대한 형량을 생각해 볼게. 지금 이 어떤 경고문이 뜨고 나서도 한 5명 정도는 살해가 됐대요. 그리고 한 수십 명은 이미 실종이 됐고. 근데 그 상황에서 멕시코 정부가 살해범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찾아도 건드릴 수 있을까요? 건드리고 싶을까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정말 남의 얘기 같지가 않은 게 그 펜타닐 관련한 어떤 탐사 보도를 했던 기자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공급망의 중심은 중국에 있더라. 근데 그 중국에서 만드는 그런 품목과 통관이 생각보다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냥 콜센터에서 주문 받듯이 어디 몇 킬로그램이요? 예, 알겠습니다. 주소 보내주시고요. 결제는 뭐 비트코인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제를 받아서 그냥 보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진짜 그 먼 캐나다, 멕시코까지도 가는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너무 수월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성균 씨가 이번에 체포되고서 했던 얘기 중에 뭐 그건지 모르고 이렇게 투약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작점 자체를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은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약에 대한 좀 경각심을 다시 가져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신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압권이었습니다.